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거주 요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이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냐, 안 살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거주 요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첫 번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으면은 보유기간도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거주 요건입니다. 이 거주 요건의 핵심은 내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돼야 되지만은 거주도 2년 이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원래 최종 1주택 규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가 다른 주택 다 팔고 한 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1주택 규정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만 제대로 갖추고 1주택 상태에서 팔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만약에 못 갖춘 경우에 당연히 비과세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LH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임대해주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건설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이제 요건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장기간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득 요건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겠죠. 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소유주로서 거주한 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다가 5년이 지나면은 LH에서 이걸 분양 전환 해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분양 전환 받아서 내 소유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 명의로 이제 등기가 넘어오면은 그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날부터 2년 보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즉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럼 2년 이상 거주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임차인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분양 전환을 받을 때 그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낼 돈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그 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주택을 바로 팔아버리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주택을 바로 팔려면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겠죠.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이 분양 전환 대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해서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동시에 제3자한테 이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임대주택을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분양 전환을 받으면은 이분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예외로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후 바로 팔았을 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3번과 4번을 볼게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이런 분들은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자만 이 요건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출국일 현재 다주택자나 또는 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파셔야 돼요.
출국 전에 팔면은 원래 1세대 유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 갖춰야 돼요. 이민은 안 가는데 해외로 발령 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외국 회사나 뭐 한국 회사에 다니긴 하는데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런 분들도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팔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못 갖췄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 5번째 사유 한번 볼게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1년 이상은 살았어요. 그 1년만 더 채우면 되는데 회사에서 나를 지방발령 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비록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못했지만은 1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은 그리고 내가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그걸 팔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 사유로 양도한다는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주로 이제 지방 발령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 발령 통지서를 제출하면은 요 사유에 해당된 걸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전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예외였습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지금 설명드릴 거는 2년 보유는 꼭 해야 되고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납세자가 2015년 5월에 서울에 있는 A 분양권을 하나 사서 가지고 있고요. 2016년 8월에 서울에 있는 B 분양권도 하나 샀습니다. 이 분양권 살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집은 없었습니다. 그럼 세대원 포함, 이때는 무주택자였다는 얘기죠. 세대원 포함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A 분양권, B 분양권 두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기는 17년 8월 3일이거든요. 그 17년 8월 3일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뒤에 A주택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 B주택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이 A주택과 B주택의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핵심인데, 원래 FM대로 하면은 두 주택은 다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7년 8월 3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거거든요. 그 원칙은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예외 사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이 아파트의 매매 계약에 분양권이 들어가거든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사례 보시면은 A주택은 18년 2월에 잔금 지급하고 취득했고, B주택은 19년 4월에 잔금 지급하고 취득했잖아요. 그럼 A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 B가 신규주택이 되죠. A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한 후 B주택 샀죠. 그리고 B주택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A를 팔았기 때문에 A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근데 B주택도 아까 똑같이 거주 요건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2년 거주하지 않고도 나중에 B주택을 2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태로 팔면은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서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가계약금 뭐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계약서 쓸 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본계약서를 언제 썼느냐? 본계약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써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건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금을 2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계약금이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계약금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지급을 했어요. 근데 2차 계약금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 계약금을 지급한 시기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다. 그러면은 거주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 거주 요건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장 나중에 지급하는 계약금,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럼 거주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례는 납세자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송도에 있는 분양권을 산 케이스예요. 분양권은 2019년 2월에 샀고요.
이 당시에는 송도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2020년 6월 19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분양권이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렇게만 보면은 이 비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나중에 거주요건이 적용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거주요건이 적용 안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시 무주택자여야 돼요.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근데 이분은 이미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죠. 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비록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잔금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분은 거주요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B주택을 팔 때 거주 없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비록 2년 보유는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주요건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할 사항,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분양권을 구입할 당시에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였으면 거주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세대원 포함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는 점.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약간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응용사항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였어요. 그럼 원래 거주요건이 없었죠. 이 분양권을 증여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주요건이 달라지는 거냐 안 달라지는 거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증여를 할 때 두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동일 세대원한테 증여하는 경우, 주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별도 세대원한테 증여하는 경우, 지금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한번 봐볼게요. 납세자가 2016년 4월에 서울에 있는 A 분양권을 하나 체결했고요. 17년 1월에 서울에 있는 B 분양권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 서울은 다 비조정 지역이에요. 서울은 17년 8월 3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럼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건 거주요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잔금 치고 등기했으면은 A주택, B주택 둘 다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여기 이 케이스는 지금 A 분양권과 B 분양권을 둘 다 배우자한테 증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배우자가 증여받은 나머지 50% 있잖아요. 이 50%가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증여받은 거니까 혹시 거주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자는 나하고 같은 세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조정지역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 여기에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A주택, B주택 모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요 B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준 게 아니고요. 별도 세대원인 자녀한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한테 증여해버리면 이때 증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자녀 기준에서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등기가 돼버렸다. 그럼 자녀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거고 아버지하고 별도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녀는 거주요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원래 거주요건이 없던 분양권을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거주요건은 계속 없는 거고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은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울 외의 지역, 서울 외곽 지역하고 지방은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해제됐잖아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거주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요건은 핵심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당시 취득했느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느냐, 취득한 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파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다. 그렇더라도 이 거주요건은 뭐가 중요한 거냐?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거주요건이 있는 겁니다. 납세자가 2020년 10월에 인천 송도에 있는 주택을 샀는데 이 당시 인천 송도가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송도는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송도가 2022년 12월 14일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요. 아직 이 집에서 거주는 안 했습니다. 이 경우에 거주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거주요건의 핵심은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취득할 당시는 조정지역입니다. 그래서 팔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비과세가 되는데 이분은 거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을 때 거주요건이 적용 안 되는 사례. 이 사례는 지금 납세자가 2020년 10월에 인천 송도에 있는 분양권을 샀어요.
이 당시에 인천 송도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고 그랬죠. 6월 19일 이후에 조정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금 안 찼습니다. 이 분양권은. 그 상태에서 2022년 11월 14일에 인천 송도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해제된 다음 달에 A주택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예요.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이 A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데 이 A주택에 취득할 당시에 인천 송도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거주요건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주요건은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2년 거주 안 하고 2년 보유만 한 상태에서 이분이 팔았거든요. 그럼 양도 당시 A주택 하나밖에 없으면 이분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정이 됐을 때, 또 해제됐을 때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잘 복기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간단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면 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